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도 리서치 센터 박희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이 벌써 훅 다시 나가고 네. 설 연휴가 있고 늘 좀 네. 짧게 느껴지는 네.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2월 시장은 어떠할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희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최근 몇 달간은 꾸준히 미국의 인플레 상황이 어떠한지 연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었어요. 네. 그 부분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1월 말 FOMC에서 연준은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어쨌든 연준이 지난 12월 달에 금리 인하로 선회한다는 걸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고 현재 금리 상황이 원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하 기조로 돌아서면은 금리 인하를 향후 상당 기간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번에 그 FOMC에서 그렇게 좀 약간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현재 연준이 생각해 왔던 것 대비해서는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차트를 이제 보셔도 나와 있는데 연준은 올해 말에 한 2.4%, 2024년 그리고 이제 2025년 말에는 한 2.2%, 이 정도 수준으로 인플레의 하락이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면 이게 전년비로 떨어지는 속도는 현재로서는 2.9%로 떨어졌습니다만 전분기비 연율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분기 값을 갖다가 연환산한 것입니다. 해보면은 보시는 대로 지금 가장 최근 값이 1%대 중반이에요. 이를 훌쩍 하회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분기 값이 서너 분기 쌓이게 되면 이 값이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추세의 인플레이션만 유지가 되더라도 올해 연말께에는 2%를 하회하는 인플레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3월 달에 연준이 또 이 인플레 전망을 더 하향 조정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올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라는 큰 트렌드가 우리 금융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디플레이션 추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연준이 1월 FOMC를 통해서 시장에 약간 워워하는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채금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수준을 좀 낮춰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고용 관련 지표들이에요. 이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갖는 함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 고용 지표가 좋았었죠. 그러니까 좋은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소비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비는 계속해서 좋게 버티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디락스 이런 느낌의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졌고 그런 기대감이 이제 지난 12월 1월 달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이제 강세를 띠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 사실 고용 지표가 앞으로 좀 약화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게 또 소비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동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용지표에서 읽히는 약간의 좀 불편한 변화들을 갖다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서비스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소비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걸 나눠봤어요. 보시면 이제 지금 소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도소매, 운수창고 이런 쪽의 일자리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소비가 나빠지게 되면 이게 이 소비 섹터 일자리가 감소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일단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나머지 서비스 일자리는 이 그림 보셔도 아시겠지만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상황이 올해 상반기에 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게 이 미국의 아래쪽 그 오렌지색 선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민간 일자리 수의 장기 추세를 갖다가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은 장기 추세를 갖다가 좀 비교적 많이 초과하는 레벨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과거 경험상 보면은 2007년도 부동산 버블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기 네. 직전, 그때만큼이나 지금 일자리가 초과 고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일자리가 이미 만들어질 만큼 만들어져 있고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질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재택근무를 갖다 계속 줄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 일자리의 어떤 추가적인 채용 여지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 포텐셜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현재 상태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일단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국면, 그를 바탕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냉각됐을 경우에는 소비 악화로 인한 경기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도 좀 신경이 쓰이는 위치다라는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좋았죠, 계속.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1월 달에 특히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것은 좋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주가를 무조건 밀어 올린다라고 보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지표를 갖다가 늘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사실 빅테크 뭐 M7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 이제 그림에서 M7을 정리했는데 M7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식의 프리미엄이 채권을 대비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사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채권보다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채권보다 더 안전한 자산. 그렇기는 하네요. 네, 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성장세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에 왔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조정받을 위험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극복할 만큼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네, 그래서 M7 쪽에서는 경기 여건하고 사실은 조금은 무관하게 AI 관련된 테마가 원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계속 성장세를 한동안 보인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적어도 올해 구간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분명히 신경은 쓰여요, 일단은요. 네. 하지만 이것이 주가를 무조건 끌어내린다라고 해석하기는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일단은 계속 잘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M7 제외한 쪽은요. 네.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네요. 보시다시피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게 떨어질수록 채권 대비 프리미엄이 네. 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값이 좀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쪽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은 반면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소비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네. 있고 고용 뭐 이런 거 연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멘텀,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약화되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이 두 개를 나눠서 봤을 때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더 견고해 보이는 네. 쪽에 대해서 저희는 더 집중을 일단 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무관한 AI 테마가 강력한 이 M7, 뭐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네. 일단은 계속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서 빅테크 쪽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네. 거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경기 상황을 조금 덜 타고 또 AI 관련 모멘텀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연결될 수 있는 네. M7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 뭐 간단하게 해봤으니까요. 여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 완전하게 좀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던 인도 그리고 네. 중국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인도는 사실 저희가 계속 미국 빅테크 제외하면은 최선호 관점에서 네.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 미국 인도 뭐 총선 있고 네. 뭐 이런 이벤트가 있지만 기존의 집권 체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는 고금리 부담이 좀 있는 국가이기는 한데 네. 연준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인도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특히나 이제 요 차트 정리한 대로 인도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는 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변동성이 큰 식품을 제외하고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3%대 초반 수준으로 지금 네.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안정화를 발판으로 해서 인도도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를 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인도는 뭐 밸류에이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인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뭐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또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 네.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오른 데 따른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뭔가 또 국면의 전환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여전히 뭐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거고요. 시장 네. 자체에 대해서. 네. 중국은 어떨까요? 사실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굉장히 연초에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장은. 나오곤 있죠.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이제 또 지준율 인하를 또 맞아요. 오랜만에 또 단행을 했고요. 일단 지준율 인하 같은 조치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을 아예 안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단기적 이번에도 이제 그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좀 반응은 네.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봐도 지준율 인하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오래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를 봤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네. 그동안. 어쨌든 중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안 올라간다, 하락이다라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계속 네.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 여건 하에서 사실 이익이 증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증가세가 되게 이제 견고하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은 디플레 여건 하에서 이익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플레를 타개할 만한 정말 획기적인 조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동안 나왔던 그런 약간 찔끔찔끔 나오는 정책 갖고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주가 반등이 계속 좀 더 지연될 여지가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타개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좀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한국 시장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저 PBR 네. 요즘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색깔이 이제 한국은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 뭐 반도체도 하고 뭐 또 금리 인하가 좀 기대되니까 뭐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저 PBR 네. 테마이고 정부가 뭐 밸류업 네. 프로그램 가동을 하고 어쨌든 뭐 일본 상황하고 많이 사람들이 대조를 해서 대비해서 이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PBR이 좀 상승세를 보여왔고 그러면서 주가가 좋았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이제 일본의 PBR 격차가 벌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벌어진 격차가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단기 테마죠. 근데 이제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테마가 될 건가는 결국은 기업들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고 그렇게 이제 뭔가 뭐 주주 환원 등에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정부의 어떤 방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 테마의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의 관심은 이런 현금 흐름이 좋은 쪽, 저 PBR 중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은행주가 좋고, 뭐 일부 지주사 또는 자동차 좋은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접근해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분위기 자체는 조금 그쪽으로 흐르고 있기는 한데요. 거기 이제 기업들이 얼마만큼 부응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자, 이제 쭉 추려봤을 때 미국 여전히 빅테크 중심, 그리고 인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또 중국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적인 시각,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녹아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뭐 큰 틀에서는 계속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어 주식에서 미국 빅테크,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회사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이번에 세틀라이트에서 헬스케어를 넣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뭐 3월달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인플레 하락세가 연준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결국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AI, 뭐 인도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이런 것들은 다 네.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됐다는 거, 네. 그거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네. 2월 시장 시작하면서 시장의 포인트들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월간 투자 전략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박희천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